자, 그리고 이거 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돌파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사실은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도 사실은 낯선 곳인데 이 지지율 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절대적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참 논리적이지가 않죠. 네. 제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의도 이거 통계적 추정치니까 어디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뭐 여기에 공신력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지역별로 윤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뭐 호남 지지율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나왔죠? 뭐 20이 넘어요.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신뢰도가 약간 거기서 네, 좀. 그다음에 네, 이제 떨어지네요. 그 문항 같은 거를 보면은 이 문항이 1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들어야 이게 1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 하나가 중간에 끊은 카운트가 안 돼요. 네. 근데 중간에 보면은 불법적으로 뭐 발부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아, 영장 중에.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는 걸 전제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듣다가 끊어버리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전화를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편향되겠죠. 표집 자체가 좀 편향돼서 만들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돼요? 이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네.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까지 뛰었는데 역대 최고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집권 초 빼놓고는 50% 넘었을 때 빼놓고는 지금 최고의 지금 지지율이잖아요. 그러게요. 하던 대로 권성 쌍권총이 나서가지고 이거 다 내란 동조하고 체포 반대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네. 앞으로 대선 뭐 보궐선거, 지방선거 다 이길 수 있겠다. 국회의원 선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주로 의뢰하는 데가 고성국TV예요. 아, 그래요? 고성국TV가 여기에 주로 의뢰를 하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뭐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이었나 그런 데서 의뢰하는 거 보면은 소위 말해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듣는 순간 소위 말해서 보수 지지자들 끊어버려요. 그래서 진보가 좀 더 잘 나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조사기관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론평판연구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에 주렁주렁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네. 보면 심플하게 보통 갤럽이나 이런 데는 아주 직관적으로 딱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면 1번, 바람직하지 않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네. 한 다음에 다음 문항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면 필요하다고 하면 1번.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법안 찬반 또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네. 몇 개 들으면요 다 끊어버립니다. 제정신에 가진 사람이면 미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다 끊어버려요. 그게 이제 이 원래 하우스 이펙트에다가 이런 문항까지 막 하면은 이거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리바이벌하고 그러세요. 다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런 질문을. 것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자 양대 언론이 인용하는 양대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네. 전화 면접은 갤럽, 네. ARS는 리얼미터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오늘 리얼미터가 하나 나와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조금 네. 그래도 말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리얼미터 어떻게 나왔나요? 당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국힘 34.4, 민주당 45.2.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국민의힘 지지율 좀 오른 거죠? 예, 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잘해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제가 국민의힘에 있지만 우리가 뭘 잘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가 못해서 반사이익 봤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공수처가 잘못해서 그럼 국민의힘이 올라갔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민주당이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 정말 이 말 너무 싫어. 사법 리스크에 더하기 조기 대선. 이거에 딱 이 교시처럼 딱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니까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탄핵 심판의 속도전 거는데 자기 재판은 지연전을 걸어. 이게 공정해? 맨날 탄핵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해서 최상무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나오게 하는 이 상황.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헌재에서 내란죄 빼는 거 있잖아요. 탄핵 사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엄청 이제 이거 후폭풍 더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내란죄 얘기는 능력이 없어. 다룰 건데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진영 결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부분의 신년 여론조사 보면은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죄 아니다. 네. 그리고 저는 MBC 거에 좀 충격 먹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이게 거의 20% 후반대로 다 똑같아요. 네. 28, 29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동조화되는 거예요. 이게 또 국민의힘 지지율로 또 동조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진영이 똘똘 뭉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잘못했든 뭐했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먹히고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진영의 논리로 이제 양극화가 되는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들 다 뜯어보면은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34% 리얼미터로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중도층에 지금 확장을 해가지고 더 뭐 선거가 되면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제 이제 선거 처리되면 문제잖아요. 네. 확장성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뭉친 거다. 다 모인 거다. 예,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중도층도 소위 말하는 진보층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 중도, 진보, 보수로 나눠버리면 보수만 이렇게 튀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은 진보가 뭐 예를 들면 85% 정도 뭐의 이슈가 나오면은 중도는 한 7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도하고 진보가 동조화가 되는 현상이 나오고 보수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이게 더 이상 확장성을 갖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완전 똘똘 뭉쳐서 최대다. 방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공달님께서 얘기한 그 얘기 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이제 심리 중인데, 자, 청구인이죠.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금요일에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막 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이지 내란 혐의 자체를 빼는 건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유가 바뀐 거니까 지금 뭐 탄핵 그 투표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 그러니까 공달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민주당이 그래서 무능하다는 게 이게 빌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왜 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굉장히 저희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몰려있고 윤 대통령 측이 당연히 몰려있잖아요. 근데 체포영장 그 청구, 발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우리가 30분 동안 입 아프게 떠들었잖아요. 그것도 빌미를 준 거예요. 네. 공수처의 과욕으로 인해서. 무능한 공수처의 과욕. 저 얼차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두 번째. 헌재 왔는데 헌재는요 단심이에요. 단심. 한 번밖에 못해. 네. 30까지 있지 않아요. 일반 재판도 단심이 이재명 대표는 못 나가요. 근데 거기는 2번, 3번 할 수 있잖아요. 단심이니까 또 이 헌법재판 있어서의 이 탄핵 심판 절차는 재판부가 엄청 세요. 재판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더 세요. 일반 그거보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 그 재판부에서 권유하시는 바 하면서 그걸 철회한단 말이에요, 내란.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말을 그렇게 진짜 했어요. 네. 근데 실제 오늘 뉴스 나온 거 헌재는 보니까 자기네들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거꾸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고
국회 측이 그랬으면 뭐 민주당 가만히 있었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둘이 짬짬이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권유한 것도 있지만 그 앞전에 그럼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 모르는 새에 재판부하고 국회 측하고 만나서 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그 대목은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의아하잖아요. 네. 그럼 의아해서 이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정치투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자꾸 만든다, 민주당이. 네. 그다음에 야, 내란 죄를 뺀 거지 내란 행위라고 했잖아.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누가 봐도 탄핵 심판 절차에 하나를 빼서 이걸 덜어서 2배 빨라 2배속으로 해서 더 빨리 해서 조기 대상하자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권성동 8년 전에도 했잖아. 경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탄핵 네. 그때는 여러 뇌물죄를 가지 뺐죠? 뇌물죄가 부차적인 이유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 거죠. 그걸 뺀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뺐다. 작은 걸 하나 뺐다. 그리고 사실상 여야 합의였어요. 네.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여야 합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그냥 빼. 근데 양대 축이야. 개헌과 내란. 근데 이걸 하나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한데? 야, 그러면 개헌만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됐을까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의결이 돼야 헌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능동적으로 야, 우리 탄핵 심판해야 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왔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하는 거를 빼버려. 여기는 절차적으로 저희는 의문을 갖는 거죠. 앞단에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추가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네. 근데 만약에 2차 탄핵안에 내란 얘기가 없었다면 뭐 추경호 대표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당에서 12명이 찬성을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12분이 그러면 개헌만 탄핵 사유로 적시된 의결안을 그 표결할 때 찬성을 했겠느냐. 했을까?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의힘의 네. 입장이에요.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표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상황을 조금 뭐 유리하게 아니면 호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2017년 권성동과 2025년 권성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2025년 새해 드시고 힘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몸에 좋은 들깨와 바다장어로 얼큰하게 맛을 낸 얼큰 들깨 장어탕.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뜨끈하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집니다. 자연산 바다장어에 감칠맛 폭발하는 양념장이 더해진 장어 두루치기도 소개합니다. 신선한 바다장어를 사용해 비린맛 없이 비법 고추장 양념으로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2017년 권성동과 2025년 권성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빠졌냐면 정확하게 뇌물죄하고 강요죄가 빠졌어요. 네. 강요죄가 이제 빠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지게 됐냐면 그때도 이 죄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법원에서 할 거지 헌재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 죄를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2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박근혜를 2년 동안 탄핵 안 해야 돼? 라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빼고 그 대신 행위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뭐라 했냐면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죄는 법원에서 가리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는 헌재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 네. 그러니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하자면은 대표이사 제가 한겨레 대표이사예요. 네. 그렇다 치고 횡령을 했어. 네. 회사 돈에 이만큼 횡령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을 회사에서는 고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이제 소송이 진행돼야 돼. 형사 고소는 그렇게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일단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건 맞아요, 안 그렇죠. 맞아요?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징계 절차와 네. 형사소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횡령죄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워라 내워라 재판까지 기다려야 된다. 2년 계속. 동안 임기 다 채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거를 빼고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탄핵소추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전시 사변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게 일단은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종료가 된 것도 몰랐는데 가가지고 발표하고 있더라. 그리고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문서로 남기지 않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에 바로 통고를 해야 되는데 통고를 안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다 위헌 위법이고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내란 죄는 법원에서 놔두겠다 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017년에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도 똑같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도 2017년에 야 이거 쟤는 이제 친박계가 야 이거 재투표해야지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재투표할 필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나 요 모양새가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2017년 권성동과 2025년 권성동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란죄라는 게 들어가면 더 그게 그래질 수밖에 없으니까 뺀 것이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굳이 탄핵안을 재투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미 이제 확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기에 재투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건 또 이제 헌재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빌미를 만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빌미를 왜 만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론이 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이 됐어. 그럼 이거를 전 국민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대 0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8대 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 국민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인정 안 하려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빌미가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작용할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만약에 헌재가 이 재판부가 이거 빼는 거 맞다. 내란 행위로만 보고 이거는 뭐 가볍게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내란 죄를 심리하는 것보다는 더 간소하게 만약에 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갔다. 그 변론 길도 길지 않고 막 몇 번 안 하고 끝난다. 이래서 결론이 나왔다면 이거 불복합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재가 이거 권유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헌재가 권유를 오늘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재가 권유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게 근데 따로 밀실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준비기일에서 다 공개된 영상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안 나오는데 이 법적 절차와 이 행정적 절차가 이게 뭐 분리되는 게 맞죠? 뭐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자의적 그러니까 권위를 자기들이 한 행동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라고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헌재의 권유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헌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걸 분리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사기 싫어서 또 헌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거기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했어야 돼요. 그게 며칠 됐잖아요. 김한진 법률 대리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분명히 그랬어. 이거는 재판부에서 권유한 걸로 이해하는 바.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무슨 소리 내가 언제 권유했어. 딱 거기서 했었어야 돼. 안 그래요? 아마 이것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맞고 사실은 이 처음에 이거 탄핵심판문 탄핵소추 이거 쓸 때 이 좀 부실했어요. 제가 본 민주당이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란 행위로 썼어야 된다. 내란 그거 이소영은 오늘 방송 나서 뭐라 그랬나 투머치라고 했어요. 투머치 너무 많이 넣었다. 저도 그런 표현까지 썼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만 권료라거든요. 어차피 박근혜 때도 5개 넣었는데 4개는 기각되고 하나만 인용돼가지고 왜 세월호 것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막 다 넣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생각했을 텐데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썼던 거는 막 15개 막 다 때려 넣었다가
그러니까 이거 쉽게 좀 심플하게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외교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됐잖아요. 네, 북중러를 뭐 척지고 그러면서 한미라고만 너무 가깝게 해가지고 한반도를 뭐 위기를 넣었다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서도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외교 문제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또 뺐거든요, 막. 네. 이런 식으로 좀 우왕좌왕 사실 민주당에서 많이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머치였고 진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과거의 사례 이런 거 사례까지 있으면은 2017년 권성동의 사례를 잘 그때 연구를 해가지고 네. 이거 내란 죄는 빼고 내란 혐의로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뭐 다들 경황이 없기 때문에 계엄 사태 뭐 터질지도 몰랐을 때 요거는 때문에 제가 뭐. 마무리로 한 말씀 네, 드리면 하시죠. 이재명 대표 재판만 빨라지면 돼요. 그럼 모든 그게 이게 의혹이 참 사라진다.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쌍대 이론이라고 둘이 똑같이 가야 되는 듀얼리티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경영에도 보면 네. 여기는 속도전이야. 헌재는 빨리 막 빨리빨리 막 두 분이 그렇게 빨리 재촉을 한다 그래요. 그래요? 헌재 재판관 중에 그래서 안에서도 왜 이러는 거야 막 한다는 거예요. 여기 2심 2개 걸려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도 좀 그런 분이 있어야 돼. 그 둘이 같이 가야지. 여기는 늘지적 뭐 변호인도 안 하고 국선 변호인하고 뭐 이러면서 뭐 늘지적 하고 근데 여기는 막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법부의 신뢰에 대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 취지이신 거죠? 아니 그 말이 맞죠? 아니, 내 그 얘기를 말 빨리 해봐. 아니, 맞잖아요. 저는 이거는 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빨리 좋아. 다 빨리 하면 좋아.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의 뭐 인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윤석열 때문에 너무 분통이 이게 초반에 계엄 초반에 했던 얘기예요. 저희 당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선수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우리가 윤석열 골프 치는 것도 시드 쳐주고 명품 빼고 하는 거 시드 쳐주고 근데 어떻게 당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진짜 그렇게 계엄을 하고 싶으면은 윤석열 2심은 아니 이재명 2심은 보고 계엄을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심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2심도 했나.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데 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 몇 주 전에 일요일 아침에 제가 전화 받은 거. 윤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1000년 묵은 산삼을 준 거야. 네. 우시던 그분이 생각이 난다니까. 1000년 묵은 산삼. 여당에서는 그렇게 여권에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고려 때 계시다. 산삼 아니야. 고려 때 산삼. 누굴 원망하겠어요. 예.